안녕하세요. 주식단계학교입니다. 예, 오늘은 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란 일정한 가격의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가다놓고 위아래로 일정한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주가를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스권 매매의 포인트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매매의 기본은 이 일정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잡는 라인들이 비슷한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이런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에 일정한 가격이 되면은 밀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천장, 쌍봉가, 삼천장, 투바닥과 쌍바닥과 쓰리바닥 뭐 그런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일정한 저점을 계속 잡고 있죠. 이 박스권 매매의 포인트는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여기 하단에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터지면 안 돼요. 평소에 원래 거래량이 없던 이런 박스권에서는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거래가 없었어요. 한번 밀리더라도 이렇게 거래가 없이 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여기를 회복하고 올라가 줘야 돼요, 다시. 근데 얘가 빠르게 회복하고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손절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이렇게 아래권 가격을 하락을 하면서 아래권 박스권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봉, 주봉, 분봉에서와 좀 다르게 우리가 분봉에서 단타를 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정한 가격을 가둬놓고 막 공방을 하다가 여기서 거래가 좀 붙는 거래가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 나왔던 거래보다 조금 더 붙는 거래가 나오면서 분봉상 이렇게 계단식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단타 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점 조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하단을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손절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눈치를 잘못해서 내려갔는데 밑에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올 때 바로 욕심내지 말고 매도를 해서 챙기는 본전을 챙길 수 있는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박스권 매매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어정쩡한 중간값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박스권은 뭐 특별한 거래량이 뭐 증가하고 줄어들고 그러한 패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일봉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거래가 좀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어정쩡한 라인에서 잡으면은 여기 내가 샀는데 바로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어정쩡한 가격에서는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어정쩡한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가 우리가 쌍봉이랑 천장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라고 했죠. 이 박스권도 똑같아요.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쉽게 매물대가 뭐예요? 처물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처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가
바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쌍바닥, 쓰리바닥. 여기도 똑같이 저점을 잡죠. 여기는 뭐예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여기는 매물대 저항이고 여기는 지지 라인이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물리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왔을 때 여기를 돌파할 거라는 생각을 기대감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많은 수익률을 반납을 합니다.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평소와 다른 강한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야지 돌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앞에서도 얘기를 공부를 했듯이 앞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여기를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이 안 실리고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올라갔다 금방 꺾여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돌파를 할 때는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또는 쌍봉과 3천장을 이렇게 돌파를 할 때는 항상 어떠한 강력했던 저항들을 돌파를 할 때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이런 게 다 돌파 매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핵심적인 개념이면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값에서 어정쩡하게 사지 마시고 하단에서 못 샀으면은 이 상단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돌파 매매를 따라가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고점과 저점의 일정한 가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하고요. 박스권 하단은 기본적으로 매수, 박스권 상단은 매도하는 전략.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하고요. 어정쩡한 가격에서 매수하지 마라. 박스권 하단을 깨트리고 내려갔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자. 빠르게 그리고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빠르게 손절을 하자.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은 계단식 하락, 다시 밑에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거는 급등주에서 분봉상 하락이 나올 때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 밑에는 지지하는 지지 구간이다. 위에는 하나의 매물대다. 이 매물대를 뚫을 때는 항상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뒤에서 공부를 할 건데 강한 거래량을 돌파할 때는 항상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라고 했을 때 뉴스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 재료 그날의 뉴스 재료의 크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창하고 체결창에 들어오는 그런 거를 조합을 해서 봐야 돼요. 시장하고 그거는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기초가 쌓이고 실전에 조금 더 특화가 됐을 때 그때 순서가 되면 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잘 숙지해 놓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박스권 매매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